한일전 평가전이 1무 1패로 나름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뭘 발전시켜야 하는지 확실한 숙제도 얻기도 했고, 그리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정답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성과라고 한다면 좌절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MLB와 한국 야구를 두루두루 보는 한 야구팬의 시점으로 한일전에서 느꼈던 궁금증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라면 다 알죠. 영양제 이거 챙겨 먹기부터 귀찮습니다.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따로 사면 돈도 꽤 나가죠. 솔직히 약국 가서 비타민 하나, 오메가3 하나, 루테인 하나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담다 보면 30만원은 금방입니다. 근데 이거 한 포면 끝. 하루 2,000원으로 모든 걸 챙깁니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비오틴, 밀크시스까지. 남자에게 필요한 22가지 영양소가 이 한 포에 다 들어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필수 영양소만 따로 사도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포데이면 59,000원, 30만원 vs 6만원. 답 나왔죠? 딱 하루 3알, 3주면 끝. 귀찮음 제로. 진짜로 가성비 미친 수준입니다. 하루 1970원, 커피 한 잔 값보다 싸게 22가지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라 남성 활력에 좋은 블랙마카, 아르기닌 6000mg까지 단돈 만원에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완벽한 구성, 그리고 귀찮음까지 해결. 리포데이 올인원 맨디팩 딱 하루 2,000원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관전평부터 정말 짧게 이야기해보면 불펜의 볼질은 정말 보기 힘들었고 토선의 파워는 확실히 볼만했고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라는 점은 미래를 기대하기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8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국대 레벨에서 볼 수 없는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첫 경기 11개, 두 번째 경기 12개. 최정예를 모아오는 국대 레벨에서는 절대 다시는 보면 안 되는 사사구 개수인데요. 혹시 ABS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영향은 줬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것도 맞습니다. 미국 야구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ABS 돈을 정말 간략히 설명하자면 ABS는 기본적으로 걸치는 모든 공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1mm만 걸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 자체가 사람이 보는 것보다 넓습니다. 왜냐? 원래 존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점이 더 주관적이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존 자체도 전통적인 존보다 넓은데 1mm도 잡아주니 이번 두 번의 경기에서 존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자와 투수가 느끼기에는 볼 3개에서 4개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존의 격차가 느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진짜 엄청난 차이죠. 예컨대 이런 공은 ABS였으면 무조건 스트라이크입니다. 근데 얄짤없이 볼이었죠. ABS를 경험하고 온 투수에게 이런 공들이, 즉 스트라이크가 볼이 선언되는 공들이 많아질수록 정말 멘탈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트리거였을 겁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에겐 지옥 같지 않았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항상 KBO의 ABS의 존을 볼 때마다 느낀 건 너무 존이 넓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치는 공을 다 잡아줄 거면 기본적인 존 자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역시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두 경기 모두 존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그냥 심판 차질이 너무 떨어져서 뭐라고 코멘트하기 좀 뭐하지만 두 번째 경기를 중심으로 봐도 존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느낌 도르긴 한데 확실히 MLB 평균 존보다 좁았습니다. 즉 두 명의 심판이 유독 존이 좁은 느낌이지 이게 MLB의 디폴트 값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감상 말하자면 MLB 존이 이런 느낌이라면 특히 어제 경기는 이 정도로 존이 좁은 느낌이었습니다. 바깥쪽 존이 너무 타이트했던 것 같습니다. 고로 WBC에서 이 정도로 존이 좁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심판의 성향을 잘 판단해야 하는 건 팩트입니다. 심판이 그리는 존이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배터리가 경기 초반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컨트롤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확실한 건 그래도 KBO보단 존이 좁을 겁니다. 미국도 높은 공은 수하게 주는 심판이 많은데 좌우 아래쪽은 확실히 ABS 존보다 공 2개씩은 좁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cm 걸쳤다고 스트라이크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확실히 공인구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KBO의 공인구는 유독 솔기가 도드라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포심의 제구는 상관이 없는데 배나구 제구에는 확실히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슬라이더나 커브같이 회전이 많이 필요한 구종들은 더욱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정우준 선수가 정말 잘 던지긴 했는데 슬라이더가 높이 들어가는 공들이 많았는데 이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O의 공인구 자체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솔기 높이를 낮추는 게 가장 적용하기 쉬울 텐데 그게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사무국과 현수협회에서 잘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1, 2, 3번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블렛은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두 게임 사사고 총합 23개는 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확실히 멘탈적으로 긴장한 이슈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출전한 선수 중 경험 많은 베테랑은 없었습니다. 다 어린 선수였죠. 그만큼 중견급 경력을 지닌 투수들의 삼수풀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해서 할 말은 없지만 분명 경험적으로 보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핑계라고 본다면 진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존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는 변화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포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 선수들 기준으로 보면 보통 포심 패스트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리 콜의 경우에는 이곳이 자신의 주 탄착군이고 크리스 세일의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자신의 주 탄착군입니다. 포심의 메인 탄착군 유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결국 볼 카운트 싸움 때문인데요.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일 때 보통 포심을 넣는데 그때 그냥 자신의 주 탄착군에 넣어야 합니다. 가끔 포심은 이곳저곳 다 제거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포심이라고 좌우, 상하, 맘대로 제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심 패스트볼도 자신만의 타겟 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개 중에 7개는 넣을 수 있는 자신의 존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스넬은 위험한 상황이나 존에 포심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나이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는 10개 중에 7개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수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존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초구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신있게 던지는 존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결국 변화구의 완성도인데요. 변화구는 크게 유인구와 카운트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존 안에 변화구를 넣는 게 유인구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유인구는 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구사하는 데 있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구는 잘 던지는 선수는 많습니다. 빠지는 슬라이더, 떨어지는 스플리터는 문제없이 던지죠. 근데 존에 넣는 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존에 어설프게 들어오는 변화구는 홈런볼이자 배팅볼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궤적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투수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밀립니다. 근데 솔직히 어제 잘 던지는 정우지를 포함해서 존에 자신있게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가 곽빈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변화구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변화구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구로 던지는 변화구와 존으로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변화구를 존에 넣지 못하면 투수의 볼카운트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또 풀카운트가 돼서 볼넷을 내주게 되겠죠. 이게 이제 볼넷이 많았던 이유라고 봅니다. 풀카운트 싸움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존으로 변화구를 던지지 못하니까요. 이게 결국 실력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하려는 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동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분명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볼도 자신이 가장 잘 던지는 탄착군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보통 이걸 대학교 때 익히거나 19살에서 22살의 시기에 마이너리그에서 다듬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살에서 25살이 되어야 몸이 만들어지고 1군에서 활약합니다. 근데 어제 오늘 나온 투수들 모두 그 나이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즉 미국에서조차 일본에서조차 가다듬고 있어야 유망주였다는 겁니다. 투가세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이제 성장을 하는 투수들입니다. 일본 트위터 반응에서 고졸 루키인 19살 정우주가 51경기를 하는 것 보고 놀랬습니다. 또 동일하게 고졸 루키 20살 김영우 66경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 선수 풀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 전체적으로 보면 기나긴 야구 암흑기에서 이제야 드디어 어린 선수들이 구속 성명이 어느 정도 따라 붙었기에 이 선수들이 대표팀 주력으로 버텨준 거거든요. 그래서 투수들이 다 어린 거기도 하고요. 결국 이번에 일본전에 나온 이 어린 선수들이 다 발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미래니까요. 어린 선수들이니만큼 느낀 바가 크고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선수 차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태인, 문동주는 대표팀에서 가장 믿음직한 투수들입니다. 특히 원태인은 이번 대표팀 투수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죠. 근데 이 선수들 이번 평가전에서 모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안 뽑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그 두 선수 이번에 못 던진다고 WBC 안 뽑을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가는 선수들인데 그럼 굳이 몸 안 좋은 그 선수들 말고 그냥 더 폭넓게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 대표팀에 엔트리 넣고 테스트 해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 어린 선수들이니까 중견급 선수들에서 유형이 다른 선수들도 넣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보고 했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것에 매몰돼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선수 차출부터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정우주의 포텐은 정말 높다, 페스티벌 하나만 보면 KBO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포심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이죠. 이번에도 그걸 증명했는데요. 정우주 선수가 던진 포심은 유독 뒤쪽 파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이 생각보다 더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배트 윗등에 맞아서입니다. 즉 타자가 보는 것보다 공이 더 살아서 들어온다, 한마디로 구위가 지렸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좋은 투수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반드시 선발로 성장을 해줘야 합니다. KBO에서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요. 워낙 선수 풀이 작다 보니 가능성 있는 루키들이 선발로 수업을 받기보단 우선 불펜으로 굴려진다. 사실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불펜에서 굴려지는 게 선수 미래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하나 얻은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타자들의 가능성일 겁니다. 타자들은 본인들의 몫을 잘해줬습니다. 타격은 해볼만한 게 맞다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현민은 정말 찾았다 괴물을 외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승엽, 이대호, 박병호 선수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홈런 타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안현민 선수는 솔직히 테크트리만 잘 탄다면 40에서 50홈런은 충분히 때릴 선수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타 타이세이로 상대로 때렸는 김주환의 솔로포, 이것도 진짜 지렸는데 오타 타이세이는 그저 그런 투수가 아닙니다. 요미우리의 소우신이었고 올해도 엄청난 셋업맨으로 활약한 S급 불펜 자원이 선수입니다. 이 밖에도 송성문, 문현빈, 신민재, 박혜민도 좋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솔직한 말로 보여준 퍼포먼스만을 보면 일본인 타자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 커뮤니티의 반응도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들이었죠. 어쨌든 확실히 타격의 재능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파워라는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압도하는 게 보였고요. 실제로 미국 야구를 보고 그들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일본 선수들의 배팅 메커니즘이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 이번 타자 선수의 메커니즘은 진짜 옛것 그대로구나라는 느낌으로 아쉬웠고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냐, 어차피 오타니 야마모토가 던지면 못 치지 않냐. 네, 그건 미국에서 잘 나가는 S급 애들도 못 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것도 못 칠 거면서 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 게임에 들어가면 이런 타격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변화구 때문입니다. 빠른 볼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변화구 때문에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 선수들과 해외 선수들의 변화구 구사 능력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점 보지도 못하는 궤적과 구속을 겪을 겁니다. 특히 남미 선수들이나 미국 선수들과 붙으면 답답할 정도로 못 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이런 초단기전에선 익숙하지 않는 투수의 공을 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습니다. 매번 나와서 한 번이라도 치면 진짜 잘 쳤다고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랑 붙는다고 했는데 투수가 폴스킨스나 가레 크루시다 이러면 그럼 뭐 못 치는 게 맞아요.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타자들도 못 치는 겁니다. 또다시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붙었는데 야마모토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어떻게 2-3득점을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1점이라도 뽑으면 선방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솔직히 WBC에서는 타격으로 답답함을 많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전 같은 홈런이 뻥뻥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타선이 아예 노답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싸워볼 수 있는 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타자들의 유형도 컨택, 슬러거, 중장거리 타자 등등 골고루 잘 배치된 것도 좋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추가된 선수들까지 본다면 이번 대표팀의 타격 밸런스는 매우 좋지 않을까 하는 평가를 해봅니다. 이렇게 굵직하게 8개 정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나름 좋았던 국대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정말 느낀 바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수들은 푹 쉬고 12월부터 3월까지 몸 잘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거고 타자들도 국제대회에서의 빠른 공을 대처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응 훈련을 잘 해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게 나으니까요. 국내에서 잘 보기 힘든 155km의 공들이 그냥 디폴트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디테일한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